자, 이제 실천론의 마지막 사례 관리네요. 사례 관리도 시험에 계속 나와요. 계속 문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사례 관리가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 탈시설화입니다. 예전처럼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달되면서 시설화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이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데요. 자, 탈시설화,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로 나오다 보니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례관리가 생겼다. 왜 그러냐면 이 시설 안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설 안에서 모든 걸 받을 수 있지만 이 지역사회에 나오다 보니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왜? 이런 복합적 욕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복합적 욕구를 서비스를 막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 A 기관에서는 1을 받고 B 기관에서는 2를 받고 C 기관에서는 3을 받고 이러면 좋은데 A에서도 1 받고 B에서도 1 받고 이럴 수밖에 없겠죠. 왜?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서비스를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개입이 안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욕구, 그리고 그저 기존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복합적 욕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한두 가지 문제들만 해서 그냥 한 기관에 서비스 주고 이랬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번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설 안에 있으면 클라이언트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시설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던데 탈시설화가 되다 보니 어때요? 클라이언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과도한 책임들이 들어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너무 힘든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복잡하고 분산된 서비스 체계예요. 왜? 시설에서는 그 서비스가 모두 뭉쳐 있어서 그냥 그 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 A 기관은 서울에, B 기관은 경기도에, C 기관은 인천에, 이러면 막 돌아다니기가 너무 힘들겠죠. 지역의 파편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분산화된 서비스 체계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게 어려웠다. 자, 서비스 전달의 지방 분권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편화 현상하고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줬다고 하면은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면서 우리는 이거 주고 다 분산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자, 여섯 번째, 서비스 비용의 억제 효과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주는 것들, 많이 사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개개인이 서비스를 받으러 댕깁니다. 뭐 다 서비스를 받으러 되니까 요거 얼마 다 개인들에게 돈을 받겠죠. 이 비용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관에 있었을 때는 이건 다 싸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받다 보니 뭉쳐서 서비스를 주니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내가 찾아다니고 계속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의 복합적 욕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B라는 사례관리자가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기.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가 주고 안 되면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관리의 특징은 방금도 이야기했어요.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문제보다는 욕구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욕구 충족에 더 초점을 줍니다. 치료를 하기보다는 치료 전에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자, 임상적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치료적 상담을 실시한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어.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대부분 이 사례 관리는 치료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보단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자원 간의 연결, 조정 활동을 한다. 아까 했죠. 카이복스가 많은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간접으로 식당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병원도 모든 것들을 했던 것들처럼 그거에 맞춰서
연결 조정을 해줘야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간의 연결 조정을 하는 역할들을 해요. 자, 투입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렇죠. 처음에 무언가를 했고 이게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거는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사례 관리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욕구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 내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자, 식당도 병원도 센터도 행정복지센터도 이렇게 하는 것들처럼 자기네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서비스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 서비스와 간접적 서비스를 동시에 시행한다.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 상담도 하는 거야. 상담도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그런 욕구를 알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들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을 인정한다. 그렇죠.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뭐라고 좋다고 뭐딱 해봐야 클라이언트가 싫다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럴까요? 아까 사례관리 이야기하면서 이게 할아버지다라고 얘기했지만 할아버지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었어. A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직업을 알려고 직업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요새 이런 게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산반 베어링 이런 기계 쪽을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나 바리스타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바리스타 해줘야죠. 왜 그러냐? 바리스타 안 해주면 그 사람 안 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조정과 점검을 한다. 그렇죠. 욕구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욕구의 모든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 점검을 합니다. 왜요? 다양한 걸 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중복이 생기고 누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사례관리 원칙입니다. 자, 왜 하냐? 원칙 첫 번째, 개별화예요.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별화를 실시합니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욕구에 맞게끔 모두 개별화해서 서비스를 줘라라고 하는 것이 개별화이죠. 자,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뭐예요?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너가 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자율성의 극대화죠. 그래서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서비스의 지속성입니다. 뭐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욕구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다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줘라. 지속성. 자, 복잡하고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천재의 연결입니다.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욕구를 한 곳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죠. 서비스 전달 체계들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 연결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중복과 누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결해야 된다. 자,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에 맞아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뭐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됩니다. 자, 서비스의 포괄성입니다. 제공의 포괄성. 뭐요?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 봤던 것들 볼까요? 자, 우리 사회복지사 보면 어르신이 식당, 병원, 자원봉사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욕구가 포괄적인 거예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서비스, 배고픈 거, 아픈 거, 외로운 거, 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접근성이죠. 접근성. 뭐야? 접근하기 쉬워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접근하기 못하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두 번째,
비용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짜라든지 아니면 비용이 정말 최소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가 홍보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것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홍보가 돼 있어서 그 홍보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 관리의 서비스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런 일반 서비스 과정하고 유사해요. 뭐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처음에 접수합니다. 처음에 접수하고 사정을 해서 계획하고 개입하고 점검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내용이 다르죠. 점검을 한다라고 하지만 원래 다른 그 과정에서는 종결이었죠. 종결하고 평가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과정, 사례관리 서비스 과정이라고 해서 이거를 따로 외우기보다는 우리 과정론에서 봤던 내용들을 그대로 유추하고 그대로 대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용도의 문제가 있냐면 사례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사례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우리 사례관리자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배고파서 식당을 연계하고 병원을 연계하고 자원봉사를 연계했죠. 중개자의 역할도 하고요. 상담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상담가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은 많이 다시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초기 접수입니다. 접수.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찾아오거나 타인에 의해 의뢰받아오는 경우 접촉하게 되는 거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A라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이니까 내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접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정이에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뭐 하는 거요? 사정을 해야 되겠죠. 사정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내용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욕구, 능력, 잠재 능력, 모든 것, 환경까지 모든 것을 보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강점을 파악해서 사정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어르신에겐 욕구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계획입니다. 자, 계획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계획을 할 거냐? 욕구에 따른, 사정에 따른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이 이 사정이, 그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문제에 따른 계획들을 수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개입해야 되겠죠. 방금 이야기했던 클라이언트의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계획에 서비스를 해요.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직접 서비스. 자, 우리 방금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직접 서비스는 진짜 조금이에요. 일부입니다. 일부. 자, 일부고 즉 간접 서비스가 대부분 전부 영향을 주고 있죠.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상담만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연계해줬잖아요. 연계해주면서 간접 서비스를 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에 그 제공할 경우 이행자라든지 안내자, 교육자, 정보 제공자, 지원자로서의 능력들을 하고요. 간접 서비스는 중개자, 연결자, 옹호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줘서 뭐야? 점검을 하는 거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 왜? 내가 서비스를 안 주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주고 있으면 이런 점검들을 잘 많이 하진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연계를 시켜주죠.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가 뭐 서비스를 받으러 오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처럼 점검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성취에 대한 그다음에 얼마나 지지가 됐는지, 욕구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이 점검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해야 되겠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에 얼만큼 도달했는가 보는 것이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 1번,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자,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그 필요한 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가 없어.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옹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을 만든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옹호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복지사 역할 볼 때 뭐였어요? 직접적 서비스보다는 간접적 서비스가 있었죠.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조한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원조해야 되겠죠. 지속성이 있었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조해야 됩니다. 자, 3번.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중개자의 역할을 했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직접 서비스보다는 간접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옳지 않은 거 4번이네요. 자, 왜 틀렸어요? 상관없어요? 욕구에 상관없으면 뭐 할 거야?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안 받겠죠. 욕구에 맞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줘야 돼. 자원의 그 서비스를 줘야 되지, 욕구가 없는 서비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를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영어 공부하고 있다. 나는 영어 공부 듣기 싫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처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5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은 존중하되 지나친 관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는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아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기한테 제가 이제 야 뭐가 좋으니까 뭐가 하고 뭐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죠. 유도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니까 지나친 관여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네요. 자, 2번 사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클라이언트 중심적 서비스다. 자, 클라이언트 중심적 서비스. 그렇죠. 왜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받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중심하면 클라이언트는 안 오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적 서비스예요. 자, 2번 종결이 어려운 장기 욕구를 갖는 대상자에게 적절하다. 자, 뭐 물론 그 장기적 어려운 뭐 단기든 장기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 장기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 뭐 아니면 단기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장기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장기 단기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욕구를 가진 이제 어떠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모두 적절한 것이 사례관리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욕구를 갖거나 뭐 긴 욕구를 장기적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도 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상담이나 조언, 치료 등 임상적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직접적 서비스죠.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직접적 서비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4번 한 기관 내 한 팀 내에서의 팀 협력 및 지역사회 타 전문 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왜요? 우리 기관에 한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관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기관 서비스에
기관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분야와 그런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답은 5번이죠. 공공부문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탈시설화라든지 뭐 그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영향이 좀 간다든지 비용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파편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작된 거지 이 사례관리가 공공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 중복 서비스에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확대로 등장하였다. 뭐 전문 서비스, 뭐 전문 중복 서비스죠. 즉 클라이언트가 욕구가 있어서 클라이언트 욕구가 다양한데 다양한 서비스를 받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복이라든지 누락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및 역량 강화.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하려고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들, 자기결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또한 전문기관의 그 극대화라고 있어요. 자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역량 강화다라고 하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능력을 향상시키면 뭐가 좋아요?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능력이 향상됐으니까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거죠.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는 역량 강화가 극대화와 역량 강화를 하게 됩니다. 한번 주로 복합적 욕구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그렇죠.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합적 욕구, 복합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계획, 사정, 연계, 조정, 점검 순으로 운영된다. 자, 우리 처음에 접수가 된다고 했죠. 접수를 하고 그 접수를 통해서 뭐 사정을 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하고 사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이후에 개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평가순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 사례관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 것들처럼 접수하고 사정하고 계획해야죠. 자, 뭐요? 계획하고 사정을 하는데 아니죠. 사정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정을 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계나 조정 이런 개입을 해야 되고 점검 순으로 지정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계획과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5번.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욕구 충족 위에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자, 4번. 사례관리의 원칙과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성. 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줘. 뭘 통합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들을 통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가진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통합성. 서비스 조정을 위해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그렇죠. 왜? 욕구가 다양하니까 그 욕구를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 통합성이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주려고 합니다. 자, 접근성. 얼마나 접근하기 쉽게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 사각 발굴 위해 아웃리치를 한다. 자, 아웃리치가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접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웃리치는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것은 아웃리치.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거죠. 기관이 찾아가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포괄성,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의뢰를 한다. 자,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줘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의뢰하게 된다. 포괄적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의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체계성. 자,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찾아 서비스를 재개한다. 자,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찾아 재개한다. 서비스가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든 서비스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데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서비스를 재개한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중도 탈락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탈락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체계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체계성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지속성. 계속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단적 차원에서 개인의 욕구를 반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지속적, 계속 주는 거예요. 종단적 차원이 뭐예요? 종단적 차원은 뭐예요? 여러 시점에 이렇게 나눠서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지금은 2022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처럼 2020년부터 22년까지 지속적으로 줬다는 거죠. 서비스를 이렇게 주겠다. 종단이 그거예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종단이죠. 그래서 욕구를 반응하는 것이 이 지속성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체계성에 대한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사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자,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했다. 아니죠.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이 중요시하다. 자, 클라이언트의 그 기능 향상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왜? 능력 향상이 중요하죠. 능력을 향상시켜 놔야지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켜주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능력 향상시키는 것이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획, 사정, 개입, 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아니죠. 사정이 먼저예요. 사정하고 계획하고 개입하고 종결 순으로 들어간다.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옳은 거니까 2번이었어요. 정답은 옳은 건 2번입니다. 자, 공식적인 자원 체계만 중요시한다. 아니죠. 비공식적. 비공식적 자원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서비스의 획일적 제공을 중요시한다. 획일적 한 번 주고 그냥 끝나고 이게 아니죠. 복합적이죠. 복합적 제공을 중요시합니다. 왜? 욕구가 복합적이니까 서비스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복합적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획일적이 아니라 다양성을 다양성의 제공,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요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6번. 사례관리 중 실천 과정 중에 개입 또는 실행이네요. 단계 과업으로 해당하는 것은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입 단계는 뭐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천하는 거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막 주고 있는 단계가 이 실행 단계죠. 과업에 해당하는 건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갈등 발생 시 조정한다. 자, 그렇죠. 1번이네요. 해당하는 거.
자, 왜 그러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요? 갈등이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겼는지 갈등이 안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그 조정하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그 실행 단계에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명확한 목표 수립. 자, 이거는 계획 수립 단계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목표를 수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번. 서비스의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 판별. 자, 이거죠. 접수 단계죠. 접수 단계에서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 판별하는 단계가 이 접수 단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기관 내부의 사례관리팀 구축 및 운영 능력을 파악한다. 자, 이 기관 내부에 이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능력을 파악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파악하는 접수 단계죠.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수해서 클라이언트의 능력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요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따라서 이것도 접수 단계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달성한 변화, 성과, 영향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를 개발한다. 자, 이것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계획 단계, 이건 계획이죠. 자, 계획을 할 때 이 도구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제 계획에서 움직이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 단계에서는 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계획이에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는 도구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행 단계, 개입 단계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갈등 시 조정하는 것은 개입을 해야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